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영화는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스릴러 영화거든요. 그런데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나는 영화인데요. 오늘 영상의 제목은 나는 네가 오늘 아침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예요. 하지만 스릴러는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이미지는 제가 구글 이미지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곳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살던 아파트의 이미지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겪었는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 뭐, 다른 한인 학생들, MA 과정, PhD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학생들은 모두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저를 땡땡땡이라고 불렀을 텐데,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과제나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이 불안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불안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다른 걸 못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제가 굉장히 불안 지수가 높은 게 뭐가 있냐면 요리예요. 음식하는 거, 요리하는 거.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그런데 사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더 부럽다 할 정도로 정말 저는 이 요리, 누구를 위해서 요리한다거나 저를 위해서는 대충 먹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요리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불안지수가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던 그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내일 생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미역국에 밥이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서 줘야 되겠다. 해서 장을 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이 간단한 미역국도 굉장히 불안 지수가 높아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미역국하고 밥을 해서 그때 가지고 갔던 보온병에다 담아가지고 또 생일이니까 해피 버스데이 풍선을 사가지고 아침에 제 시험이 그때 9시였거든요. 아침 한 8시쯤에 이 친구, 이 학생의 집에도 갔던 것 같아요. 그 학생도 이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2층으로 낮은 건물들이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이런 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동들이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좀 이렇게 사선으로 여러 동이 있었어요. 시험을 앞둔 불안한 마음, 그리고 또 이 미역국을 끓여놓고도 미역국하고 밥을 했는데도 이 학생이 또 맛있게 못 먹으면 어떡하나 또 이런 불안 반으로 이제 헬륨 풍선하고 밥을 보온병을 들고 이 친구 집 앞으로 갔어요. 이 친구가 그때 1층에 살았어요. 지금 여기는 이 건물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문이 있다고 치면 학생 뭐 방 뭐 여기 이렇게 거실에 창이 있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집에 한 8시쯤 앞에 가서 제가 이름을 바꿀게요. 제니라고 할게요. 제니, 제니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목소리를 높여서 제니, 제니, 뭐 반응이 없어요. 아침 8시긴 해도 워낙 공부하는 학생들이어서 조금만 들어도 깨거든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반응이 없어요. 제니 나왔어! 문을 두드리죠.
정말 그날 왠지 학생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룸메이트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하는데도 문자를 안 받고 하여튼 거기서 제니, 제니 하면서 한 10분은 서 있었나 봐요. 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또 저희 그 단지에 저희 반에 다른 외국에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러 온 유학원 또 외국인 학생 두 명도 거기 살고 있었는데 여학생이 제가 여기 서 있었다 이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하면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제시카 거기서 뭐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니 생일인데 제니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도 안 일어나네. 제니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들이 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제시카 여기 제니 집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시카 미국에서는 남의 집에서 소리 지르고 문 두드리고 그러면 잡혀가 그러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제가 그날 굉장히 불안 지수가 높았나 봐요. 그래서 엉뚱한 집에서 그 학생 이름 부르고 밥을 주겠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헬륨 풍선 들고 보온병 들고 그분 앞에서 제니, 제니 막 문 두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잡혀간다는 말에 경찰한테 잡혀간다는 말에 그래 그럼 걔네 집이 어디였지? 막 하게 물어가지고 그 학생들 지나가면서 저쪽 라인이야 하고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은 가고 저는 다시 제니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사실 그날 제니가 나왔었나? 아니면 제니 룸메이트가 나왔었나? 하여튼 밥하고 그 해양 풍선을 주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이 거의 시험을 볼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딱 교실에 갔는데 교실에 도착을 하니까 교수님이 그 교실 문 근처에 서 계셨고 그 풀브라이트 학생 두 명이 나란히 그 교수님 쪽 옆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여학생들이 제가 들어오는 것을 딱 발견하고서는 또 크크크 웃으면서 교수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목소리로 제시카, 나는 네가 오늘 아침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수님이 제시카한테 또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그 얼굴 표정으로 저를 보셨던 생각이 나요. 하여튼 저한테는 아주 우스운 경험이었는데요. 한국에서도 남의 집 앞에서 고성방가하거나 이렇게 문을 심하게 두드리거나 하면 자본에게 돈을 타려고 집 잡혀가겠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거는 한국은 보통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왜 소리를 지르세요? 여기 대기 찾는 집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먼저 하는데 보통 미국에서는 물론 100%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직접 대처를 하기보다는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경찰을 부르는 게 어, 더 상식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또 그때 제가 찾은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다른 점 하나였습니다. 그 여학생들 조금 얄밉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여학생들 아니었으면 저 시험도 못 보고 잡혀갈 뻔했어요.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